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오늘은 27번이고요.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근로했고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퇴사를 할 때 이제 자주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겁니다. 임금 체불. 그러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정부 기관은요, 뭐 고용노동부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뭐 이렇게 노무, 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정부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고용노동청입니다.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은 이제 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그다음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다 있고요. 그 고용노동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노동청이 이제 지역별로 지역이 한 6곳, 그다음에 그 산하에,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그리고 저 지방 같은 경우,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소도시에 노동지청,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40여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이제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경찰서죠, 경찰서. 경찰한테 전화하죠. 똑같습니다. 노동청은 이제 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법경찰관의 그런, 권리도, 권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체불, 그 다음에 근로감독, 취업규칙 등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데가 노동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노동청 말고 이제 만약에 부당해고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라는 데를 가서, 또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노동위원회는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 노동청이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으면, 노동위원회는 그 이제 법원 같은 그런 이제 판결을 하고 결정을 짓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 내가 부당해고를 신청을 해 청구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재심을 청구해서,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한번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노동청에 이제 이렇게 근처에 보시면 그 고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그래서 고용센터는 어떤 걸 다루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고용센터를 가는 겁니다. 고용센터. 그래서 노동지청은 경찰 같은 역할로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임금 체불 같은 거 있을 때 신고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노동청 근처에 고용센터라는 게 또 지역별로 다 있는데, 그 고용센터는 내가 실업급여, 그 다음 취업지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고용안정지원, 이제 지원금 같은 것들, 그,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용안정지원금, 뭐 고용유지지원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곳이 고용센터다. 그리고 뭐 직업상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임금 체불이 생겼습니다. 내가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센터를 가시는 게 아니라, 노동지청을 가셔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시면 된다. 자, 114페이지에 이제 키포인트 보시면,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의 일종으로 각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은 경찰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로 임금 체불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한 키포인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정부 기관에 가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가져가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제3자가 그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